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외관형 모델 V60인데요. 현재 모델은 D3 사양으로 가격적인 부분 혹은 구성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근 볼보가 고성능의 폴스타까지 더했는데요. 과연 그런 V60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V60은 S60의 외관형 모델로 2011년 등장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페이스리프트 됐고 2015년에는 크로스컨트리 모델도 추가됐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모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외관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V60은 S60 세단과 길이, 높이, 너비, 휠베이스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갖습니다. 대신 뒷부분의 부피가 증가한 만큼 공차 중량 기준으로 약 40k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후면부에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빼어난 디자인 완성도는 볼보 외관만의 장점입니다. 인테리어는 S60의 특징을 따릅니다. ADD 계기판과 얇게 디자인된 센터 스택, 프레임레스 리어뷰 미러 등의 구성도 동일합니다. 루프라인이 변경되면서 뒷좌석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화물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V60의 기본형 트림인 D3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주차 기능은 물론 사각경보, 긴급 제동 시스템, 3개 메모리 설정이 가능한 시트 등의 편의 및 안전장비를 갖췄습니다. 다만 후방 카메라는 화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효율 중심의 2리터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매수기가 조합된 V60 D3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간적인 그런 매력이 충분한 것이 V60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S60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외로 저희 팀의 외관 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장시간 이렇게 타고 있다 보니까 외관형 모델이 보여주는 그런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도 현재는 S60도 물론 좋지만 V60에 관심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지금부터 V60 D3와 함께 달려볼 텐데요. 임시적으로 ESC 정도만 제한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S모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죠. 엔진 배기량 대비 좀 보면 출력적이 조금 제한적인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최대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가 32.6kgm인데 과거 D2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월등한 그런 출력임에는 분명하지만 수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볼보가 이 디젤 라인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D4급만 해도 사실 폭스바겐의 고성능 디젤 모델 중 하나인 골프 GTD보다도 나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분명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차를 타고 있을 때의 만족감, 어찌 보면 수치적인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현재 D3
전혀 아쉬움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다. 일상은 물론 현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스포티한 이런 주행을 진행을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이런 무난한 엔진 성능이 마음에 드네요. 또한 이 토크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까지 적재하더라도 절대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핸들링 역시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과거 볼보를 회상해 보자면 하체 또 이제 셰시 쪽에서 조금은 느슨한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을 내는 부분에서는 과거 볼보 역시도 터보 차저를 활용해서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떤 그 짜임새 있는 셰시에서는 소폭 아쉬움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S60이 처음 나오면서 볼보가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그 완성도가 거의 절정에 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륜구동형 모델 중에서 이만한 감각을 내는 모델은 사실 흔치 않기도 하고요. 느낌이 좋은 볼보 V60인데요. 엔진 성능에 대해서 한번 계측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동 손실률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디젤 엔진들이 그렇지만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다는 점이 좋네요. 그렇다면 현재 파워트레인 지금은 이제 6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V60 D3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제조사 발표 수치가 9초 정도였고 저희 계측치가 9.1초 정도니까 사실 지금 이제 기온이 다소 좀 올라가 있고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본다면 빠르면 8.9초 못해도 9초 정도를 평균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더운 환경에서 특히나 이제 터보 엔진들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상당히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잘 보여주었네요. 변속기의 감각 역시도 좋은 편이고요. 최근에는 이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저마다 다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변속기도 전혀 아쉬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볼보의 최근 모델들 변속기의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고요. 한 가지 좀 이제 특징이 있다면 시속 한 50km를 전후하는 환경에서 연비 때문에 이제 기어를 빠르게 5단으로 이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금 답답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과속 페달을 좀 더 밟던지 혹은 이제 수동 모드 혹은 S 모드를 통해서 그 구간의 답답함을 피해 나가실 필요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충분한 RPM대를 유지해 주는 만큼 큰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외관형 모델에서 중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상당히 편안한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디젤 엔진의 공통적인 약점이 되는 소음 진동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편안함을 느낄 때 특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속 환경을 비롯해서 고속으로 도약할 때 특히나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용할 때 부족함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해주죠. 또한 서스펜션 역시도 조금은 부드러운 쪽으로 치중해 있는 느낌을 보여주지만 실제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아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V60 탄탄해진 그런 샤시를 바탕으로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V60 D3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페달의 조작감도
상당히 뭐 좋은 편이고 어느 정도 플랫한 그런 제동력의 활성화도 마음에 들지만 네, 제동 거리 역시도 충분히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최장으로 밀려나더라도 38m 정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적인 세단들 거기서 이제 기준점을 저희가 38m에서 41m대까지를 잡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현재 V60 충분히 제동에서도 네,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D3만 해도 일상에서 이용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볼보가 내놓은 또 하나의 스페셜 모델이 있죠. BMW의 M이 있고 네, 벤츠의 AMG가 있다면 볼보 역시도 네, 폴스타라는 그런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과거 볼보에도 R 라인이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오토조이스 시절부터 네, 저희 쪽을 이제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림카 세대의 드림카 중에 한 대가 볼보의 S60R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폴스타는 네, S60, V60을 바탕으로 하지만 더욱 막강한 성능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재밌게 달릴 수 있는 V60 폴스타로 자리를 옮겨보죠. 고성능 모델인 폴스타는 기존 모델에서 총 52가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디자인 변화로 본다면 한층 공격적인 스타일의 범퍼가 추가됐습니다. 대구경 머플러도 확인할 수 있고 곳곳에 금속 장식을 대신해 고광택 드림이 사용됐습니다. 고성능의 상징 폴스타 배지도 부착됩니다. 강력한 성능에 맞춰 20인치 휠을 사용했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슈퍼스포츠가 장착됩니다. 브레이크는 브렘보 제품이며 전륜 캘리퍼는 6피스톤 사양입니다. 성능 중심 튜닝이 이루어진 서스펜션에는 올린제 댐퍼가 셋업되었고 댐핑 압력을 다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엔진룸에는 실제 카본으로 제작된 스트럿 타워 브레이스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카본으로 제작한 센터패시아, 조명을 갖춘 폴스타 기어 레버로 차별화되며 시프트 패들, 블루 컬러의 박음질 장식 등도 갖춰집니다. 스포츠 버킷 시트를 사용하며 스티어링 휠과 도어, 암레스트는 거친 질감의 누벅 가죽으로 마감했습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가능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세단형 모델은 디퓨저가 강조되며 트렁크에는 대형 스포일러가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세단형 모델이 더 가볍겠죠? 무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폴스타 세단이 외건보다 약 36kg 가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은 V60 폴스타입니다.
엔진 출력부터 어마어마한데요. 2.0L 배기량을 갖고 있는 엔진이지만 최고 출력을 367마력까지 뽑았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대 토크도 47.9kgm. 사실 뭐 디젤 엔진이 아니라면 토크 부분에서 이런 효율까지를 보여주기 힘든데, 어쨌든 가솔린으로서는 대단한 엔진임에 분명합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S60R을 매우 좋아했었는데, 현재의 V60 폴스타 뭔가 안정감을 주면서도 상당히 빠른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변속기도 조금 다른데요. 앞서 D3에는 6단 변속기가 매칭이 됐었죠. 반면 현재는 8단 자동이 기본입니다. 아이신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수동 모드로 제어를 하고 있을 때 이때 기어를 운전자의 요청 없이는 올려버리지 않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이 상당한 매력이 되는데요. 거의 뭐 레드존을 지나서 7,000km 부근까지 꾸준하게 이 출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어떤 성능을 뽑았을 때 진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더욱이 변속기 역시도 상당히 감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 변속이 진행될 때마다 정말 빠르게 차체를 올릴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빠른 그런 변속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그런 승용 모델에서는 절대 느끼기 힘든 그런 감각이 마음에 드네요. 또한 앞서 그 V60 D3 역시도 대단한 핸들링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모델은 그보다 완성도 높은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대단한 핸들링 감각을 보여줍니다. 또한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일단 타이어 자체가 버텨주는 능력도 대단한데요. 현재 타이어는 245mm 20인치 휠과 매칭이 되어 있고, 미쉐린의 PSS가 기본입니다. 상당히 성능 좋은 그런 타이어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약간 들려오지만, 혹은 차량의 어떤 스티어 특성에 의해서 소폭 밀려나가는 그런 경우라도 차체 자체를 정말 끈끈하게 노면에 붙들어 놓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역시도 매력적인데요. 과거 S60R도 그랬지만 올린즈 서스를 기본으로 사용하죠. 약간은 난창난창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승차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보여주지만, 현재 모델 그런 것보다 코너링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도 코너링을 전개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타이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주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재밌네요. 정말 간만에 타보는 그런 마음에 드는 볼보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S60 사실 뭐 D4 그 모델 역시도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줬는데, S60과는 다른 그런 안정감, 그 속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점, 더욱이 이 차는 외관 스타일이기 때문에 레저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차인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빠른 모델인 만큼 과연 트랙에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팀 전인우 기자에게 스티어링 휠을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제 스피드용을 달려봤는데요. 처음 스티어링을 잡은 건 V60입니다. 올린스 조절식 댐퍼가 사용되고 있지만 저희는 볼보가 권장하는 기본 셋업을 사용했습니다. 변속기는 S, 제가 직접 패드를 조작하고요. ESC는 해제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작계의 감각, 스포츠 모델답게 정교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티어링 담력도 좋았고요.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ABS가 작동했을 때 담력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 모델답게 조금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반 제동 성능은 훌륭한 편입니다. 하지만 후반부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ABS의 응답성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예민하다기보다는 마일드하고 무난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ESC는 해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량의 요값이 높아졌을 때 다시금 개입을 하는 편입니다. 전반적인 운동 특성은 언더스티어 성향을 띱니다. 후반부 타이어의 열이 많아졌을 때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하지만 기본 셋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기압이라던가 댐퍼 셋업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V60만 타자니 조금은 심심할 것 같아서 네, S60 폴스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랙에서 S60 폴스타, V60 폴스타 어떤 모델이 더 빠를까요? 자, 이번엔 S60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S와 V 차이점이 궁금했는데요. 거의 같은 차지만 주행 감각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S는 전륜 쪽 피드백이 좋고 직결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V는 코너링을 했을 때 경쾌한 점이 매력이었습니다. 저희는 S60에 별도로 서킷 셋업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볼보가 권장하는 셋업인데요. 기본 셋업보다 후륜 댐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방향 전환 시 이점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서킷에서 적용했을 때 코너 진입 시 조금 더 경쾌하고 빠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더스티어 성향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뉴트럴한 셋업을 원하는 운전자라면 전륜 댐퍼를 오히려 부드럽게 풀고 그거보다 더 원한다면 후륜의 공기압을 높이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변속기와 제동 시스템이 열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급 차량들이 서킷에서 주로 더운 여름에 보이는 패턴인 초반에는 출력이 이상적으로 나오다가 후반부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냉각계통 개선을 통해서 더운 여름에도 항상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력 대비 랩타임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는 뭐 여름이기도 하지만 과급 차량임에도 테스트카가 일반유로 운영됐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만약 가을에 고급유로 주행을 해본다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폴스타의 장점, 일단 출력 대비 운전이 쉽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셋업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트랙에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처럼 이제 고출력 모델들의 경우는 연료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현재 모델에 이제 일반유만 넣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성능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폭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뜨거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서킷 랩타임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거기에 연료를 고급유로 꾸준하게 된다면 대략 한 적게는 2초에서 많게는 3초 정도 더 빨라진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로드에서 탔을 때의 V60과 S60, 현재는 이제 S60인데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거친 노면에 대한 대응 능력도 충분하고 어떤 안정감 추구라든지 코너링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에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죠. 올린스와 함께 개발한 서스펜션이고 30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보 측에서는 이제 기본 셋업을 앞뒤 모두 이제 10단계로 설정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시승차를 받았을 때 아무래도 뭐 30단계로 튜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매체들에서도 알았을 것 같은데 차를 받았을 때 사실은 좀 많이 절망을 했었습니다. 차의 서스펜션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인데 때문에 부가적으로 차량 점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스펜션이 무려 4개의 값이 각각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승기가 쓰여졌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좀 저희 앞에 시승한 팀 얘기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 뷰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볼보 그리고 올린스가 만든 이 서스펜션 상당히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너무 이제 하드하게 튜닝을 하면 차체 자체가 조금 이 반발하는 노면에서 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립 부분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당한 그런 점을 타협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셋업을 넘겨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차를 탈 때의 느낌은 앞서 탔었던 V6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핸들링 감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현재 S60 쪽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어떤 후륜측의 움직임 따라오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나고 차가 달려나갈 때 이때도 조금은 더 민첩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S60 폴스타와 V60 폴스타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연료 이슈 때문에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는 소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AMG의 A45 역시도 약 1초 정도 늦어진 그런 성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역시나 이 고성능 모델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연료를 필히 고급류로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차를 탈 때의 느낌으로 본다면 역시 뭐 고성능이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변속기의 빠른 반응은 물론 엔진 리스폰스도 좋은데요. 참고로 타사와 달리 볼보는 슈퍼차저, 터보차저를 함께 운영해서 셋업을 하고 있죠. 덕분에 엔진의 리스폰스 부분에서도 분명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엔진의 리스폰스는 차를 예민하게 다루는데도 도움이 되죠. 물론 렉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력을 감안했을 때는 또한 타사의 고출력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반응을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볼보 S60 폴스타의 서스펜션 셋업별 차이에 대해서 다시금 전인호 기자한테 들어볼까요? 자, 올린스 조절식 댐퍼. 사실 양산차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인데요. 기존에는 로터스 컵카 또는 루프 같은 굉장히 보기 힘든 차들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셋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류는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저런 자세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후륜은 내장재를 일부 드러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본 셋업 그리고 댐퍼를 가장 단단하게 했을 때 그리고 댐퍼를 가장 부드럽게 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단단하게 했을 때는 노면에 정말 모든 굴곡이 다 느껴질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드럽게 했을 때는 일반 세단의 승차감에 못지않은 부드러움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트랙 주행을 하는 운전자라면 가장 이상적인 댐퍼 세팅을 찾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셋업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코스의 레이아웃, 그리고 속도대, 노면 컨디션, 운전자 취향 여러 가지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도 선수하던 시절에 영암 서킷에서 인제 서킷으로 넘어갔을 때 인제 서킷의 데이터가 없어서 연습 세션 동안 계속 댐퍼 세팅을 찾느라 꽤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엔지니어 그리고 미케닉 모두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이상적인 셋업을 찾아내서 랩타임을 단축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컸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매니아들이 조절식 댐퍼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분명히 모드 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권장값을 지지를 하고 싶은데 네, 취향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최대로 소프트하게 튜닝을 한다면 거의 일반적인 세단들과 비교를 해도 어떤 승차감 부분에서 부럽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변한다는 점을 좀 특징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기본 성향 자체는 조금은 단단한 편이지만 적어도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또한 볼보라고 했을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성이죠. 네, 이번에는 김선우 기자에게 볼보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마도 S60 혹은 뭐 V60을 소유하고 계셨거나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S60과 V6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 모델들도 나온 지 좀 됐죠. S60이 2010년, V60이 2011년 나왔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모델들은 볼보의 최신 플랫폼이 아니라 한 세대 전, 즉 포드의 플랫폼을 기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도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소비자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한 가지 일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IIHS가 2014년부터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해야 최고 안전 등급인 TSP 플러스 등급을 주도로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때 국내 제조사를 비롯해서 해외 제조사들 역시 2015년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앞다투어 구조 안전성을 개선시켰습니다. 네,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S60과 V60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굿 등급을 받아 최고 안전 등급인 TSP 플러스 등급을 받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럼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볼까요? 2012년 IIHS가 스몰 오버랩 테스트란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 몇몇 차종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해외 유수 메이커들이 최저 등급인 푸어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해서 볼보는 단번에 굿 등급을 받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S60과 V60입니다. 당시 벤츠 C클래스와 아우디 A4와 같은 모델이 푸어 점수를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은 볼보가 안전도 면에서 얼마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볼보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뭐 세계적인 최고의 브랜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안전장비 면에서 정말 탄탄한 볼보인데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제동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상태, 아무래도 저희 이전 팀들이 시승을 하면서 아마 고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컨디션을 좀 많이 떨어뜨렸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때문에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페달을 밟았을 때도 그런 점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향후에 이 어떤 컨디션이 정상인 상태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면 더 월등한 그런 제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네, 볼보 S60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V60의 그 넉넉함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어떤 성능적으로 조금 더 포커싱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역시 S6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서스펜션 단계를 설정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단단함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V60 그리고 S6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꼽자면 네,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또한 왜곡도 다소 느껴집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해 줄 수 있다면 네, 어떤 차를 탈 때 일상에서 운영할 때 만족도가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볼보 코리아에서 본사 측에 이런 점들을 조금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지지하고 싶은 부분, 과거 볼보라고 했을 때 워런티도 평범하고 거기에 이제 센터에서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차를 보유할 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현재 볼보는 워런티 부분에서 충분히 후한 인심을 써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볼보 대표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서비스는 차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만난 세 가지 모델들, 개인적으로는 V60 폴스타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과거에 S60R을 정말 꿈꿨던 것처럼 지금이라면 V60 폴스타 폴스타 상당히 마음이 가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살아서 꼭 한번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외관에 대한 그런 부분, 사실 볼보만큼 이 외관에 대한 전문가도 드물 텐데요.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도 최근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지만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V60 국내 일부 소비자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이 과거의 뭐 SUV라든지 외관형 자동차를 짐차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갖는, 또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출퇴근용으로만 쓰고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외관에 대한 그런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V60 정말 매력적이고, 특히나 폴스타 버전의 성능, 물론 이제 오늘 일반유가 들어가서 그 성능을 100%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로드에서 혹은 트랙에서 이렇게 즐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볼보 V60 폴스타 갖는 매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S60은 실제 주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었는데요,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전 그래도 V60 폴스타를 계속적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이용할 때, 특히 연비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현재 D3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V60 D3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사실 고성능의 폴스타도 이 정도라면 좋은 수준이지만, 역시 D3 엔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쨌든 볼보가 어찌 보면 타사들은 외관형 모델을 투입했다가 이렇게 실패하기도 했었고, 판매가 안 된다고 바로 접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볼보 코리아의 외관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목적, 그런 욕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볼보 V60을 만나봤습니다.